시즌 4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1학기 마지막 강좌가 시작되네요. 선생님 이거 편집할 때 너무 급하게 하여튼 학기 초에 했었나봐요. 맨 마지막이라고 깜빡했는지 고치겠다고 해놓고 못 바꿨는지 학습 목표가 37강 내용 그대로네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수정하려고 했다가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인쇄를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번 38강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라는 걸 주제로 근대 문물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이용되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근대 문물 수용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셨죠? 들어가 봅시다. 두 얼굴의 근대와 근대 문물이 수용되다.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식산흥업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뜻이죠. 식산흥업을 강조하며 근대 시설을 본격적으로 들여오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싶다라는 고종의 욕심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자신이 머무는 곳 한성, 서울을 좀 근대적인 도시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좀 변화를 시키죠. 일단 외형적으로 크게 바뀌어야 바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 사람들이 봤을 때 근대가 됐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게 또 하나 이제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산업 발전을 시킬 초석이 되려면 일단 뭐 교통통신 분야에서의 사회 간접 자본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대 문물의 수용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철도.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철도는 일본이 굉장히 탐을 냈던 거죠. 하지만 이 철도라는 것은 사람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자를 실어 나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발전시켜야 되는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대한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고요.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고 경의선, 서울과 우주를 연결하고 그 위에도 이제 경원선 해가지고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철도를 가설하게 되는데 경인선은 이거 철도, 전기, 전차 다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람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갑신정변 때 그 민비의 조카였던 그 온건기아파 민영이 이렇게 칼을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은 외과 수술을 시켜줘서 민영익을 살려낸 그런 왕과 왕비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사람이 민영익을 살려내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종과 민비가 알렌을 많이 신뢰하고 많은 특혜를 주죠. 근데 이 알렌은 이제 뭐 선교사 활동 그만두고요. 아예 정치인으로 변모해서 결국 한국에 이제 주한 공사로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굉장히 돈을 밝히는 미국 공사. 그 사람이 지금 알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 모스와 그 다음에 사업가 콜브란 그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을
고종과 민비의 신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을 미국에게 넘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알렌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도 미국이 가져가는데 크게 기여했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 한국전력이죠. 한성 전기회사도 만들고 전차, 그 다음에 그 전화까지 이렇게 다 미국에게 이권을 넘기는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람 자기 친구 모스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운산 금광, 이건 뭐 앞부분에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평안도의 운산 금광 채굴권을 미국에 넘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찔끔 상납금 주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금을 노다지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이 운산 금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구경하고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노터치 노터치 해서 노터치에서 황금이 노다지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거 이거 아시죠? 이런 유래를 만든 사람이라 알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자, 봅시다. 철도. 그래서 경인선은 미국이 이 부설권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일본이 사들였고, 경부선은 일본이,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에게 줬는데 또 이것도 일본이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까? 이 철도는 일본의 자원 수탈과 침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 경의선 철도는 다 러일 전쟁 중에 열심히 깔렸다고 그랬죠. 러일 전쟁 중에 깔렸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가설하면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기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는데 이 한성 전기 회사도 어때요? 원래는 소유자가 고종 황제였습니다. 왕이 갖고 있고 그 콜브란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고종에게 그 이권을 소유권을 사갑니다. 이놈 완전 먹튀죠, 먹튀. 사간 다음에 얘는 그 몇 년 동안은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또 팔아버리고 몰래 고종 몰래 일본에게 일본 회사에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튀어버리죠.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항의하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뭐 요즘 말하면 대표적인 먹튀죠. 갖은 혜택을 입고도 큰 피해를 남기고 튀어버리는 납놈이라고 하고 싶네요. 한성 전기회사를 설립해서 전차를 운행하고 이 전차 운행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내용이 적으니까 살짝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종은 일단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신경을 쓴 것도 있었지만 이 전차 운행이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한성에 진출해서 상권을 많이 잠식에 들어와서 조선인 상인들의 상권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전차 노선을 일부러 남대문을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많이 남대문 시장 근처에 몰려있던 조선인 상인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대문을 경유하게 해서 상권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던 게 전차였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전차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어때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켰죠. 그런데 이제 전차가 지나가면 전차에 평민이 타고 있어도 양반이 비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 안에 탈 때는 어때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등의식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반발도 있었죠. 여기에 아이가 치여가지고 죽으니까 막 이렇게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저항도 있었다고 하지만 근대 의식 측면에서는 전차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종이 나름 고민하고 했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게 전차 운행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전차 운행이 결코 늦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통신의 대표적인 건 전신, 뚜뚜뚜뚜뚜 전보 치는 것과 그 다음에 전화가 있겠죠.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경쟁적으로 전신 줄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서로 칠 수 있게.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인천 쪽에 경쟁적으로 전선을 깔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도 청일전쟁 직전에 이제 자기 나라의 상황을 전파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전신 설비가 갖춰졌고, 그리고 이제 전하는 미국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에 의해서 전하가 가설이 됩니다. 우편 업무는 이제 우정총국 설치,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개소식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을미개혁 이후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보, 양복을 입었다. 양자가 들어가면 다 서양에서 들어왔다. 근대적인 옷이다, 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양장점, 옛날에는 옷가게 양장점이라고 했고요. 양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두, 서양 신발 뭐 이런 뜻이겠죠. 양복, 서양 옷. 양자가 들어가면 뭐 예전에 양과자 하면 서양식 쿠키를 다 양과자라고 불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양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뭐 양은 냄비,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냄비 뭐 이렇게 되겠죠. 양자가 들어가면 아하, 서양 문물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다, 머리 단발, 상투 자르는 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성들은 장옷과 쓰개치마 대신에 검정 우산을 양산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커피, 홍차 등의 외국 음식이 많이 보급되었다. 커피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 맛을 알게 된 고종이 돌아와서 그 경운궁에 정관원이라고 하는 카페까지 차려놓고 이제 커피를 바리스타까지 두고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관 파천이 그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아관 파천 음식 문화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문화, 요거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고종이 그 독살 음모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음식들은 먹지 않고 꼭 이렇게 궁궐에서 해가지고 온 음식을 배달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철가방의 원조가 아관파천 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우리나라는 상 하나 독상 문화였는데 이제 같이 먹는 두레상 문화,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이런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서양의 공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텔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들어왔다면, 호텔하면 최초의 그 근대식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초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손탁 호텔이 유명하죠. 손탁이 누구냐면 그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입니다. 독일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왕이 내탕금을 내줘서 아예 근대식 건축물을 양관, 서양 건물이죠. 양관을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서양 요리 판매하고 커피숍도 운영했던 손탁 호텔. 여러분 아마 이것도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잘 나오죠.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김민정인가요? 그 배우가 이렇게 그 거기서 뭐 일본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호텔을 경영하고 있죠. 서양식 호텔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스파이들의 활동 무대이지 않습니까? 손탁 호텔. 궁궐에도 서양식 건축 양식의 건축물이 지어졌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는 이 경운궁이 대한제국 시기의 정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죠. 그래서 그 미술관인 석조전, 우리가 흔히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석조전이죠. 그리고 그 경운궁에 같은 경운궁에 있는 정관헌, 지금 서울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확 늘어가지고 서울 가기가 좀 두려워졌는데 여름 방학 때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역사 동아리 친구들이랑 가게 되면 꼭 가볼 곳이었는데 경운궁 지금 불투명해졌죠. 서울이 하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하여튼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됐다. 의식의 변화, 지리와 공간 감각의 변화,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 앞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역 앞에 우리 학교에도 들어올 때 거 있죠? 시계탑이 있죠. 시계탑. 역 앞 광장에 시계탑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차는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기차다 라고 하면 그 기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시계탑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시간을 보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들어왔다. 그전에는 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컴컴해지면 들어와서 자고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밤에는 전기불이 켜지고 몇 시, 몇 분까지 맞춰서 기차가 떠나야 되니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근대적인 지리 공간 감각적인 변화가 생기고 많은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와서 생활을 바꿔놨지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외세 이권 침탈과 침략과 연결돼서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침략과 함께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기, 전화, 전차, 미국의 이권 개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1학기는 여기까지. 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1학기 38번째 강좌로 마치겠습니다.